반갑습니다. 조선 총독부 식민사관의 틀을 과감히 파기하고 올바른 한국사 정립을 위한 역사 뒤집어보기 역설의 이완영입니다. 가해사 파괴 현장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저번에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부 임나 일본부의 생성하고 부활에 대한 역사를 여러분들께 이제 자세히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제 본 강의 전에 이제 시청자 한 분이 문의가 들어와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3부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역사 지리에 있는 역사에 관련된 서적에 있는 가야 지명하고 일본의 역사서에 있는 가야 지명을 좀 이야기를 해달라. 진짜 그렇게 같은 게 없느냐? 이렇게 이제 왔는데 제가 그 자료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시간이 되더라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내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서에 있는 가야 지명하고 일본의 역사 지명에 있는 가야 관련된 지명을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또박또박 말씀드릴 건데 한 개라도 같으면 여러분들 꼭 한 개라도 같으면 찾아내셔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한 개라도 같은지. 자, 먼저 삼국사기 지리지하고 삼국사기에 있는 지리지 신라봉기 물개자전이라는 거기에 있는 여러분들 자료 가야 지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오느냐면 가야에 대해서 금강국, 가락국, 가야, 대가야국, 아시랑국, 아나가야, 그 다음에 아라국, 비사벌, 비자화, 거칠상국, 동로국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삼국유사 오가야저하고 가락국기에 있는 지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관과야, 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 비화가야, 그 다음에 삼국사기 포상팔국에 있는 관련된 지명 고사포, 고자국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사기 우럭이 지었던 12곡, 12곡에 있는 지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라도, 하가라도, 보기, 다리, 사물, 물에, 상하기물, 사자기, 그 다음에 거열, 사팔에, 이사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불러드린 것이 우리나라 역사서에 있는 가야 지명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지명, 일본 서기 있는 가야 지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바발, 남가라, 녹국, 안나, 다라, 탁순, 가라. 그 다음에 관련 지명 친미달에, 비리, 벽중, 포미지, 방고. 자꾸 일본어로 좀 발음이 됩니다. 이게 읽어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서기 개체기에 보면 임나사행하고 이제 기문 대사가 나오는 데 보면요. 거기 있는 지명입니다. 상타리, 하타리, 사타, 모루, 기문, 대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서기 헌명기에 있는 임나 19국에 대한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라, 안나, 사이기, 다라, 졸마, 고차, 자타, 삼바나, 글찬, 염내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우리나라 가야사 관련 지명하고 일본 서기 가야 지명하고 같은 거 한 개라도 찾아내신 분, 우리 감독님 찾아냈습니까? 자, 우리 PD님 같은 거 있습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못 들으시면 다시 리바이 돌리십시오. 돌리셔가지고 자, 우리나라 역사서에 있는 지명, 가야 지명하고 일본 서기 지명이 한 개라도 같은 것이 똑바로 같은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지명을 불러드렸는데 이런데도 우리나라 가야가 임나라고 똑같다고 주장하는 저 인간들 도대체 뭐가 부족한지 참 이게 의심이 가거든. 보면요. 어떻게 같지 않은 걸 같다고 주장합니까? 같지 않은 걸. 특히 지명은 뭐라도 같아야 끼 맞추든지 해야 되는데 지명 자체가 틀린데 이것을 왜 우리나라 남부에 갖다 놓고 임나가 있었다는 주장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임나 일본부는 없었고 임나는 가야였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는 분들, 그분들도 방송 들으시면 같은 지명이 있으면 꼭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학계 2부 해가지고 임나 일본부 생성하고 부활의 역사인데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일본. 자, 일본이
임나일본부를 부활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정한론입니다. 정한론 아시죠? 이 조선, 한국을 정벌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정벌해야 되느냐? 왜 정벌해야 될까요? 미워서? 미워서 정벌한다. 이거는 역사의 논리가 안 맞죠. 명분이 바로 서야 되잖아요. 그죠? 조선을 침략하든지 한국을 잡아먹으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약소국을 가서 먹었다 하면 안 되잖아요.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논리가 필요하다? 역사적 논리가 필요한데 그 역사 논리가 뭐다? 정한론입니다. 정한론. 그러면 한국을, 조선을 정벌해야 될, 일본이 가서 쳐들어가 가지고 일본 땅으로 만들어야 될 그 논리가 필요한데 그 논리를 어디서 찾은 거다? 바로 일본 서기의 임나일본부. 여기서 그 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임진왜란, 그리고 어때요? 대항전기, 일본이 직접 우리나라 쳐들어 가지고 모든 것을 36년간을 자기들 어떻습니까? 식민 통치하려고 했던 그 시간대. 그 명분이 바로 요겁니다. 그때 이제 조선을 정벌할 수 있는 모든 모티브, 소스는 뭐다? 일본 서기의 바로 임나일본부입니다. 임나일본부. 말 그대로 쉽게 말한다면 어때요? 고대 자기들의 식민지 땅이었다. 이거에 보면요. 4세기부터 6세기 200년간을 한반도 남쪽을 자기들이 식민지를 삼아가지고 다스리기 때문에 다시 뭘 한다? 그 땅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때요? 정한론의 계기입니다. 다분히 뭐죠? 다분히 정치입니다. 정치적 논리죠. 일본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 논리에서는 어때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임나는 다시 정한론을 통해서 살아나는데 그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신공황후입니다. 신공황후. 고구려 백제 신라를 정벌해가지고 무릎 꿇리고 조공을 받았다는 그 아줌마입니다. 신공황후. 근데 일본에서도 실제 이 신공황후가 실제인지 가공의 인물인지는 아직도 어떻습니까?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공황후 이전에 또 무슨 문화가 있느냐? 바로 큐슈직에 또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김수로 왕의 딸의 문제에 관련된 그 역사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일본에서는 아직까지도 신공황후를 어떻게 이렇게 진짜로 봐야 될까? 가공이냐? 아니면 이 양반에 대해서 이 양반의 모델 인물이 원래 있느냐? 아바타가 있느냐? 뭐 이런 거, 이런 이야기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신공황후를 중심으로 살아나는 역사 논리가 바로 임나일본부죠. 자, 여러분들 4세기, 6세기 우리나라에 일본이 있었습니까? 자, 일본이란 나라도 7세기에 일본이란 나라가 나옵니다. 그전에는 일본이라는 것이 아니라 왜라는 호칭을 썼죠. 외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왜가 정식 호칭인데 일본이란 나라가 생기기 전에 한반도 남쪽에 임나일본부를 세웠다. 그 말 자체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문제가 부딪히니까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또 장난치는 인간이 있습니다. 뭐냐? 이 임나일본부는 후세에 이제 붙인 용어다. 이렇게 장난치는 인간이 또 나옵니다. 장난치는 인간이. 일본 서기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 자기들이 안 맞으니까 어때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임나일본부의 일본이란 말은 저 후대에 붙인 거다. 이렇게 말 가지고 또 국민을 우롱하는 그런 작자들도 있습니다. 자,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자료 보시면 일본 서기 건구의 신공황후 49년 연대기가 뭐죠? 외우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369의 이항계청 C369로 보시면 됩니다. 369년에 말 그대로 신공황후가 어때요? 자, 우리나라 남부를 쳐들어와 가지고 뭘 한다? 고구려 백제시를 여기 나오죠. 노란 거 여러분들 보시면 볼까요? 한번 여기 보시면 자, 탁순국에 이르러 탁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때 신라를 격파하고 지바발, 낭가라, 녹국, 안나, 다라, 탁순, 가라의 7국을 평정하였다. 자,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보셨죠? 이 지명이 지금 우리나라 가야사에 나오는 지명이냐? 잘 보셔야 됩니다. 가야사에. 그죠? 이걸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 지명이 전부 다 한반도 남쪽에 없지만은도 있다고 비정을 하고 가야사를 연구를 하는 겁니다. 가야사를.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지명했대요. 요걸 가지고 그걸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비리라는 나라, 벽중, 포미지, 방고. 참 우리나라에 없는 나라입니다. 사읍이죠. 읍. 4개의 읍이 스스로 항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야사에 이런 지명이 없습니다. 근데 다 이때 가지고 어때요? 이게 우리나라라는 게 지금 우리 한반도 남쪽이라고. 자, 이래가지고 백제왕이 맹세까지 합니다. 만약 풀을 깔아 자리를 만들면 불에 탈까 두렵고, 야, 이게 문장 누가 만들었는지 참 기가 차게 만들었습니다. 두렵고, 또 나무로 자리를 만들면 물에
떠내려갈까 걱정된다. 그러므로 반석에 앉아 맹세하는 것은 오랫도록 썩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니 지금 이후로는 천년만년 영원토록 늘 백제를 서번이라 칭하며 본가을로 일본 항실에 조공을 하겠나이다. 야, 이거 문장 누가 만들었을까요? 야, 이거 진짜 기가 차다. 이거 그죠? 요렇게 백제 왕이 신공항한테 무릎 꿇고 어때 맹세를 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했다고 일본석에 써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야기했죠. 이 기록만을 본다면 어때요? 이 기록은 옳다 그러다 말을 못합니다. 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신공항우가 쳐들어왔던 임나는 대마도라든지 큐슈가 되면 맞는 말이에요. 대마도에 이 지명이 있었고 큐슈 쪽에 어떻습니까? 구조 쪽에 어떻습니까? 이 지명이 있다면 이 말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 지명이 지금 우리나라 남부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이때 일본은 뭐냐면 여러분들 야마토 정권 들어보셨죠? 야마토 정권. 야마토 정권은 그 시간 때 약 100개의 소국입니까? 나라 자체가 안 만들어지고 이제 신공항우 등장하는 저 정권을 중심으로 이제 서서히 결집되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철기 문화도 없었습니다. 문화도 없었어요. 그리고 한반도 우리나라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강초로 타고 올 수 있는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없었어. 기술도 없었는데 저 아지매가 어떻습니까? 속된 말로 배를 만들어 가지고 바다를 건너와 가지고 고구려 백자 철기 기술도 없고 이제 조그만 나라 소국에 뭡니까 보면 여왕격인데 이 여왕이 어떻습니까? 그 강력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전부 다 무릎 꿇리고 조공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렇게 정한론이 만들어지고 그 지명을 먼저 보면요. 우리나라에 그때로 갖다 쎄마서 갖다 놓고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우리나라 가야사 연구가들은 전부 다 그 지명을 가지고 가야사를 연구하면서 하는 말이 뭐다? 임나 일본부는 없었다. 이렇게 말을 가지고 장난칩니다. 그러면 임나 일본부가 없었다고 하려면 뭘 해줘야 됩니까? 지금 가야사 연구하는 분들이 하루빨리 그분들의 연구에 뭘 한다? 일본 서기 지명을 다 빼고 발표를 해야 됩니다. 가야사를 연구 발표해야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없죠. 왜? 너무나 오랜 세월 속에 가야사 연구가 그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는 순간에 지금 가야사 석박사 논문 교수들은 전부 다 물러나야 됩니다. 왜? 전부 다 거짓말 친 겁니다. 거짓말. 그래서 결국 뭐냐? 임나 일본부를 부정하더라도 일본 서기의 한반도 임나 지명 비정은 절대로 우리나라 지금 가야사 연구하는 분들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학문의 지금까지 토대였습니다. 요 현실을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자, 오늘은 일본 이야기니까 일본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 말 그대로 정한론이 다시 살아나는 시기가 뭐냐면 자, 명치유신을 중심으로 전후에 어떻습니까? 명치유신 이전부터 뭐냐면 정한론이 서서히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다? 그 가야가 임나라고 계속 일본 내부에서 주장하고요. 이것이 완벽하게 이제 말 그대로 학문적 토대로 만들어지는 시기는 바로 명치유신 시기입니다. 이때 뭐냐? 말 그대로 뭐 해보면요. 자, 조슈분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어떻습니까? 명치유신을 성공시킨 인물들이 포진했던데, 그죠? 이 인물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바로 풍신수길이 어떻습니까? 원래 그 라인들입니다. 쫓겨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어디서? 이쪽에서 또 쫓겨 들어가죠. 여기에 처박혀있던 인물들이 명치유신을 성공시키면서 일본의 권력을 잡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등박문입니다. 아시죠? 보면요. 여기서 길러진 인물들이 명치유신을 성공시키고 결국은 어때요? 또 뭐냐? 정한론의 꿈을 이룹니다. 왜? 조선을 침략해가지고 36년을 자기들 식민지 사물로 갔잖아요. 자기들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자기들이 여기서 항상 꿈꾸던 어떻습니까? 정한론, 조선을 먹어야 된다 했는데 그 꿈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등박문이 들어오잖아요. 보면. 그죠? 이렇게 우리 한일의 역사는 그때 이루어집니다.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요. 자, 그때 정한론을 강력하게 이등박문이 교육시킨 인물이 누구냐? 여러분들 요시다 쇼인입니다. 한 번쯤 보면요. 누구하고 봅니까? 아베 지금 물러난 아베 총리가 뭐냐면 어디에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한다고 그러죠. 보면요. 공물을 올렸다. 뭐 그런 비판 많이 받고 그러잖아요. 원래 야스쿠니 신사는 어떤 인물들을 모시는 데냐? 신사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데죠? 원래 명치유신하고 관련된 인물들입니다. 명치 때 그런 인물들을 모시는 신사인데 나중에 어때요? 태평양 전쟁을 겪으면서 거기에 희생자를 모시면서 지금 어때요? 완전히 이제 지금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신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베는 어떻습니까? 야스쿠니 신사의 초기 신문을 보면 뭐냐? 자,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누굴 찾느냐? 태평양 전쟁에 희생당한 그런 인물들, 자기들 그
국민들, 군인들을 참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느냐? 요 인물 찾아갑니다. 정신적 지주, 요시다 쇼인이에요. 이 양반이 뭐냐면 항상 이등박문이라는 이런 양반들 교육시킬 때 어떻게 교육했느냐? 우리 정한론, 우리의 꿈을 이루어야 된다. 저 조선을 반드시 지배해가지고 원래 우리 땅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양반이 이 양반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 그대로 어때요? 이제 조선에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냐? 그냥 쳐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항상 뭐냐면 여러분들 식민지 역사를 볼 때 항상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제국주의가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뭐가 하느냐? 항상 고고학자들이 문헌학자들을 이렇게 대동하고 그 나라를 침략하게 들어갑니다. 왜? 역사적 논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똑같이 우리나라 조선도 어떻습니까? 일본이 쳐들어올 때 이 정한론의 명분을 완전히 어떻습니까? 대중화시키고 뿌리내리기 위해서 무슨 작업을 하냐면 임나를 확대 재생산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완전히 알리고 정치인들 세계에서는 완전히 내리박는 작업을 해야 되죠. 보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일본의 야마토, 대화 정권이죠. 보면요. 야마토 고대 왕국의 신공왕후가 3세기 중엽 신라를 정벌하여 신라왕의 항복을 받았으며 4세기부터 6세기 야마토 왕국이 육가라를 정복하여 임나 일본부라는 일종의 총독부를 두고 직할 식민지로 약 200년간을 통치했다. 이것을 어떻습니까? 완전히 학문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역사에서는 이 논리. 중국이 지금 동북공정할 때 왜 우리나라 역사를 중국으로 돌리면서 학술 작업을 하는지 이유 아시겠죠? 요게 이루어지면 학술적 논리, 역사적 논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쭉 하는데 이용 자료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학자들이 임나를 주장하는 근거를 똑같이 댑니다. 강개토항 비문에 임나가라가 있다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칠지도 명문 일본서기 기록.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영산강 지역에 아까 외계의 유물이 나온다. 이 논리를 가지고 뭐다? 임나 일본부가 있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자리 잡게 학문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요때 뭐냐면 보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가야는 임나라는 설이 만들어집니다. 강개토항 비문에는 때요. 임나가라는 틀림이 있지만도 그것이 임나는 가야라는 논리는 없습니다. 요걸 어때요? 역사적 논리로 만들어낸 거예요. 조선 총독부에서 일본에서 미리부터. 자, 여기 보시면 그걸 이제 정한론이라는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1882년 일본 참모본부에서 갑자기 어때요? 학자가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임나고고라는 책을 만들어내요. 아니 군인들이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하라고 뭐래? 전쟁할 사람들이 뭘 만들어내요? 임나에 대한 고고학 책을 씁니다. 임나명구하고. 자 그러면서 일본군 총사령부에서 갑자기 책을 발표합니다. 학계에서 발표했다면 이해를 해. 학계에서 뭐 연구가 돼서 되던데 이게 아니라 갑자기 일본 참모본부에서 책을 씁니다. 임나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냐? 요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그 1883년 일본군 참모본부 소속 어떻습니까? 이 양반이 사코 가케노부라는 중위가 어떻습니까? 만주에서 강개토항 비문 탁본을 가져오는데 그때 보시면 잘 보시오. 특히 이면 하단과 삼면 상단에 대해서 일본에 관한 외에 관련된 기록이 전부 다 어때요? 없어졌어요. 지금 학자들이 일본에서 뭘 하죠? 지금 우리나라 강개토항 비문을 부정하는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뭐죠? 그걸 풍화라 합니다. 풍화라고 하는 게. 풍화가 되려면 전체적으로 풍화가 돼야지 바람이 날면 그쪽만 쭉 불어가지고 돼요. 그쪽 글만 계속 없애는 거예요. 이게 풍화입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바람이 어떤 걸 글자를 알아가지고 왜 관련된 내용만 싹 다 없어져요. 풍화가 돼요. 이런 참 웃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외에 대한 기록이 집중적으로 해석되고 근데 뭐냐? 안 없어지는 글자가 있어. 아무리 해도요. 천년, 2000년이 흘렀는데 풍화가 됐는데도 이 글자는 안 없어져. 어떤 글자? 임나가라는 안 없어져. 임나가라는 살아있고 나머지는 어때요? 어쩌든지 글자가 그 풍화라는 명목하에 싹 지워지면서 없어집니다. 요걸 뭐냐면 뭐죠? 탁본을 가져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왜 갑자기 강개토항 비문 탁본을 가져오기 1년 전에 어떻습니까? 임나라는 책이 나오게 됐느냐? 요걸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뭐냐? 이걸 본다면 어때요? 벌써 탁본이 왜곡되고 있었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작전 짰다 이거죠. 보면요. 작전 짜기 탁본을 완전히 가져오기 전에 어떻습니까? 논리를 뭐냐? 먼저 이 책 쓰고 그 다음에 탁본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임나가라는 살려놓습니다. 왜? 요거 없으면 큰일 나니까 지금. 이 글자는 어때요? 어떤 풍화에서도 다 살아남은 글자입니다. 참 이상한 글자죠 보면요. 저렇게 살아남았는데 자 한번 시대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 에도 시대부터 어떻습니까? 자 그
이제 정한론의 붐이 불기 시작하면서 메이지 때 어떻습니까? 이게 역사가 나오는데, 자, 칸 마사토모 나카미치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다 소키치 아시는 인물이죠. 아는 인물. 이마니시류. 자, 이런 장반들이 뭐냐면 계속 1800년대 1900 초기에 어떻습니까? 계속 가야 임나에 대한 글 학술을 발표합니다. 자, 앞에부터 쭉 연결해가지고 강개토왕 탁본 가져온 때부터 어떻습니까? 계속 이거 책을 연구 서적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보시면 47년 광복 후에도 어떻습니까? 광복 후에도 계속 가야 서적을 내가지고 어디냐 78년까지 임나 일본부와 왜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약 100년간의 시간대 속에서 가야는 임나라는 뼈대가 만들어집니다. 가야는 임나라고. 일본은 뭐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일본은 가야는 임나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을 소비했다? 100년간의 시간을 쓰면서 학문적으로 자기들이 뒤에 어떤 배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100년 동안 정력을 쏟아가지고 이 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광복 후에 우리나라 학계에서 가야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물길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자체에서는 가야사가 없는데, 연구가 없는데, 광복 후에 가야사에 석박사가 나오고 교수가 나오려면 어떤 학문, 어떤 걸 바탕으로 나가야 됩니까? 요걸 가지고 나와요. 요걸 앞에 일본이 잡아놓은 100년의 틀 속에서 때요 가야를 연구할 수밖에 없는, 요거 때문에 때요 임나 지명이 우리나라 남부에 바로 비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배경, 이걸 잘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그때 아예 공개적으로 나서가지고 임나 가야를 주장하는 인물이 바로 나카미치오입니다. 제가 이 이름 듣고 진짜 내가 미치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자, 미치겠다고 나카미치오. 자, 이 양반이 뭐냐면 임나가 가라다 이렇게 주장해버려요. 임나는 완전히 진짜 뭐 여기 나오죠. 보면 여기 보시면 임나는 가라의 배로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요게 안 없어져요. 지금 100년 동안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걸 가지고 모든 가야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요걸 우리 국민들이 꼭 아셔야 된다는 거. 또 이 양반이 또 누구냐? 소다 스키치입니다. 소다 스키치. 이건 누구냐? 자, 위에 영어 여러분들 이거 있죠? 저 옛날에 많이 읽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원래 뭐죠? 원래 원문은 The pen is mighty and sword. 그죠? 펜은 무는 무보다 강하죠. 이 양반은 거꾸로입니다. 뭐다? 칼은 펜보다 강하다 이거예요. 이 양반이 원래 뭐랬습니까? 여기 보시면 자, 신공황후의 사만 정복설은 가공이며 개의한 헛소리라고 합니다. 이 양반이 원래 임나 일본부를 부정하는 학자였어요. 요걸 발표하고 난 뒤에 엄청나게 일본의 우위 공격을 당하고 사무라이까지 와서 죽인다고 합니다. 죽인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 자, 무릎을 꿇고 뭐냐면 일본 제국을 위해서 고대 역사 조작에 이제 앞장을 서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나중에 문화훈장 수여까지 받습니다. 49년에. 이 인물이 초기는 어때요? 자, 신공황후가 저 사만을 정복했다. 그건 헛소리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바로 때리 죽인다고 어떻습니까? 일본 우위 세력들이 칼까지 들고 와가지고 들이대는데 어쩌깁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그럼 당신대로 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문화훈장까지 수여받은 인물이 바로 서다 소키치입니다. 자, 이런 인물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그 일본서기 내용 좀 이해보십시오. 자, 아까 이야기했죠. 앞에 부분 2부 이제 1부에서 말씀드리고, 가라, 시라기 이런 모든 지명이 전부 다 돼요. 한반도 남쪽으로 비정하는 고착화 작업을 아주 강력하게 이제 해가지고 말 그대로 성공을 시킵니다. 자, 이런 바탕 속에서 정한론의 꿈을 이루고 이제 들어옵니다. 누가? 자, 보겠습니다. 정한론의 꿈을 이룬 사람들 보십시오. 누구 나옵니까? 여러분들. 이등박모, 이토 히로미부부터, 그죠? 청일전쟁 당시 조선군 사령관, 명성황후 시해를 주도한 인물, 그 다음에 한일병합을 당시에 어떻습니까? 했던 총리, 그 다음 이런 인물 또 들어가 볼까요? 자, 2대 한국통감, 1대 조선총독부 총독, 이런 양반들 또 누구냐? 뒤에 가보시면 바로 조선총독부 2대 총독, 이런 양반들이 전부 다 뭐죠? 바로 정한론의 꿈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와서. 왜? 조선을 이제 자기들이 생각했던 조선을 만들려고, 특히 어때요? 조선의 역사를 자기들이 일본에서 만들었던 그 역사를 어떻습니까? 들이대기 시작한 인물들이죠. 어디까지요? 요 인물까지. 바로 아베 고조부하고 아베 외조부입니다. 이 양반들도 다 연결된 인물입니다. 자, 이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간혹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아베 노부유키 기억나죠? 마지막 총독 떠나면서 이제
조선 사람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자기들 당군 조선을 찾으려면 100년이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 언급한 분이 있죠 보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 아베 노부유키하고 이번에 물러난 아베 총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문도 틀립니다, 여러분들. 단지 한글로 아베만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이거 반드시 주의하시라고 제가 생각나는 김에 이거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본 역사 여러분들 보시려면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일본은 뭐냐면 천황 중심의 만세 일기입니다. 일대 천황부터 계속 천황가가 내려오면서 역사를 통치했다는 거죠. 일대 신무 천황부터. 이게 일명 황국사관. 자, 일본의 천황가 중심의 황국사관인데 보면요. 자, 이것을 뿌리잡기, 완전히 뿌리내리기 위해서 일본이 진행했던 교육체계 제가 계속 언급하죠. 왜냐하면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교육을 바로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잡아먹자마자 우리나라에 있는 사서 옛날 대한제국에서 만들어냈던 모든 책을 다 압수하면서 그 다음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1920년 바로 조선 총독부 자기들이 만든 교과서를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아동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언제부터? 1920년부터. 자, 그때 다른 부분 말고 가야와 임나에 대해서 어떻게 조선 사람들에게 교육시키라고 지침이 내려왔는지. 자, 심상수학 국사 보충교재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제 100년 전에 우리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라고 이제 공부를 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상고시대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자, 상고시대에는 뭘 했죠 보면요. 자,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아동들한테 뭐부터 가르쳐라? 한국의 고대사는 북부는 중국의 식민지, 남쪽은 일본의 식민지인 임나였다는 걸 가르치라는 것을 확실히 교수 요지로 내립니다. 한국사는 어때요? 자체적인 역사가 아니라 북쪽은 기자 이만 한사군, 그죠? 그 다음 남쪽은 뭐다? 임나 일본부. 그래서 결국은 위에는 중국 식민지, 진화의 식민지, 진화의 영토, 밑에는 뭐? 일본의 식민지, 임나 일본부라는 거. 그 두 가지를 가르치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나오죠. 자, 뭐가 나옵니까? 여기 보면 본서에서는 김해에 있던 나라를 가라라고 이러고, 자, 자기들 이제 완전히 이제 맞추기 시작합니다. 임나는 넓은 의미에서 임나 제국들을 이럴 때 하나에 사용한다 하면서 그 다음에 때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마한과 진한, 신라, 백제 두 나라 다 연결되면서 그런 지명을 전부 다 때 임나 지명을 한반도 백제 신라 쪽, 남부 쪽으로 계속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다 끌어다 다 버린 거죠. 문제는 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명이 같은 게 없어요. 없는데도 어때요? 있다고 만들어버리는 게 이게.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논리 속에서 만들어내면서 여기 보십시오. 자, 강의 요령.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킨다? 여기 보시면 신공황후는 신라를 친히 정벌하시고, 이게 나오죠? 신라를 친히 정벌하시고 그를 복속시킨 다음에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도 복속시켰다는 것은 이미 서술했다. 이때 조정은 일본부를 임나에 설치하고 장군을 보내 장으로 삼아 한족, 우리나라입니다. 한민족. 한족의 영토를 다스리셨다. 자, 신라, 고구려, 백제의 삼국은 모두 일본에 적응했는데 특히 신라와 백제 두 나라는 왕족을 일본의 조정에 볼모로 보냄으로써 속국의 예를 다하는 승리를 보였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같이 느끼시죠? 진짜 같이. 하지만 어때요? 여기에 여기 말하는 삼국이 과연 어디냐? 아까 제가 계속 언급하죠. 과연 이 삼국이 우리나라의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냐? 아니면 대마도에 있었던, 아니면 북국인 어떻습니까? 큐슈 쪽에 있었던 그거냐? 그런 것은 다 배제하고 전부 다 뭐다? 우리나라로 다 규정한 것이 지금의 우리나라 일본과 역사학계의 현실입니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 지명을 그대로 어떻습니까? 들이다 된 인물이 아까 이야기했죠. 세마스라는 양반 제가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일부에서. 이 양반이 어때요? 1949년 임나 흥망사를 완성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안나, 가라, 졸마. 자, 이거 뭐죠?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우리나라의 가야사의 지명에 나오는 지명하고 일본에 나오는 가야 지명이 같은 게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양반이 이 얼마나 천재인지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없는 지명 안나를 어디로? 비슷한 뭡니까? 아라라 비슷한 게 안나를 어디로 합니까? 하만으로 비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만 박물관 가면 뭐다? 박물관 가면 안나라고 가르칩니다. 안나라고. 미치고 환장합니다 이거. 자, 안나, 그 다음에 가라는 경상도 고령, 졸마, 송촌, 산반에 다라는 합천. 자, 이야기했죠. 다라의 지명은 어디에 많다?
우리나라 합천보다 큐슈 쪽에 다라 지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거기는 관심 없고, 그 다음에, 자, 글송국해가 차붙대요. 하여튼, 우리나라에 전부 다 갖다 끼 맞춰버려요. 우리나라에 끼워 맞춰가지고, 이렇게 말 그대로 돼. 우리나라에서 임나가, 요거는 3부 때 여러분들 배꼽 잡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만큼 가짜로 만들어놨는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완전히 임나 지명을 갖다 들이댄 인물이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한반도 임나 주장자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본이 가야 지방에 일본부를 두고 가야를 지배했던 것. 말은 어쩌면 틀린데 꼬라지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말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자, 일본이 가야 지방에 일본부를 두고 가야를 실제로 지배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론 일본 사람들이겠죠. 일본 사람이고, 자, 가야 지방의 지방의 일본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본 조정에서 세운 기관이었다 주장하는 사람, 히데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냥 임나 일본부가 한반도 남쪽에 있었다면 국민들한테 맞아 죽으니까 어때요? 그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 아, 그거는 임나 일본부가 정치적 집단이 아니라 교역했던 집단이다 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교역을 위해서 양국이 교류한 흔적이다. 결국은 임나 지명을 한반도에 살린 인물들입니다. 이병도 씨부터. 그러니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임나 지명이. 우리나라에 없는 지명인데 우리나라 남부에 전부 다 끼워 맞춰가 어떻습니까? 지금도 어디 논문 한 개 나오면 뭡니까? 아, 이것이 일본석의 어떤 지명이라고. 논문이 요꼬라지가 나옵니다. 이게 임나 일본부가 극복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실의 토대 속에서. 자,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 가지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죠? 자, 세 가지, 임나 일본부를 있다 없다 주장하기 이전에 결론적으로 뭐냐?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뭐냐? 일본 서기의 지명이 한반도 내에 그대로 고착화되어 있다는 거. 이걸 판을 깔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순수 우리 역사를 한다면 어때요? 우리나라 가야사에 있는 지명을 가지고 가야사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일본석에 있는 지명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가야사가 연구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말은 다르게 다양하게 쓴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냐? 가야는 임나라는 공식을 증명해주는 학술입니다.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3부에서 만날 때는 자, 가야하고 임나가 진짜 같은지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만 보신다면 이건 그냥 100% 거짓말로 드러나는 내용 많습니다. 그 내용을 3부에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2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